국제유가와 LNG 가격 급등으로 빚더미에 오른 한전과 가스공사가 오늘 지난해 실적을 발표합니다. 가스공사는 심각한 누적 적자에도 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지 여부도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이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영장을 반박하면서 재판에 넘겨져도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미국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에 1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더 강력한 대러 제재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국의 평화 계획과 관련해 양국 회담은 바람직하며 중국의 이런 입장을 이미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대마에 이어 프로포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상습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유아인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예식 평균 비용이 20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미뤘던 결혼식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예식장 예약도 어렵고 예식장에서 부대 서비스를 끼워 팔거나 계약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갑질도 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의 핵심 기관들이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국제유가와 LNG 가격 급등으로 빚더미에 오른 에너지 공기업들이 오늘 지난해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전은 오늘 오후 공시를 통해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 지난해 3분기까지 적자가 21조 8천억 원에 달해 연간 적자는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지난해 실적과 함께 회계 결산안을 공시하는데 누적 미수금이 9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금이 쌓여서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인 한국가스공사가 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나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적자를 메꾸기 위해 서민들에게 난방비 폭탄을 안겨놓고 주주들 배를 불리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배당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철 서민들의 부담을 키웠던 난방비 폭탄은 지난해 4차례나 인상된 도시가스 요금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가스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자본 잠식에 가까운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가스 공급 자체에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작년 1조 원대였던 가스공사 누적 미수금은 지난해 말 9조 원을 넘어 자본금을 초과했고 다음 달엔 1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면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이 33조 원으로 1조 3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에선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상 누적 적자가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인데 장부상으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착시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천연가스를 싸게 팔아서 생긴 적자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미수금, 즉 자산으로 처리하는 특이한 회계 방식 때문입니다. 주주들에게 배당금까지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서민들에겐 난방비 부담을 키워놓고 주주들 배를 불리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재부가 배당 협의회 체에서 결정할 텐데 이건 배당될 수는 없겠죠, 그죠? 사실상 적자와 같은데 미수금이랑 회계 처리로 이익이 발생하고 그걸 가지고 배당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걱정이 있으십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잘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스공사 최대 주주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전력에 수백억 원대 배당금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배당금은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미수금과 부채 비율,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 등 다각적인 측면을 검토해 정부와 협의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주주만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가스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 배당 협의체 최종 방침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를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라며 비난했는데요.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얘기를 판사 앞에서 하면 된다며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의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대통령이 검사를 하던 분이 됐고 수사검사가 바뀌었다는 것뿐입니다. 이 구속영장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오후에 열릴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될 예정입니다. 경기 성남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장으로 있을 당시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자와 사업부지 대부 계약을 맺고 2년 뒤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 사업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와 정자동 호텔 시행사인 베지츠 종합개발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7년 9월 공유재산 대부계약, 보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충계약서에는 베지츠에 대출을 해준 담보권자가 베지츠의 채무 불이행으로 대부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담보권을 행사할 경우 성남시가 시설물 소유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불법 성매매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남 이동호 씨에 대해서 경찰이 재수사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계자 조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혐의를 확인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12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남 이동호 씨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씨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지난 2019년부터 1년 넘게 올린 글 수백 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게임머니를 거래하자는 글과 수도권 일대 불법 도박장을 다녀온 후기 등은 도박 의혹, 위치와 상호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마사지업소 방문기는 불법 성매매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관련해 언론 보도가 잇따랐고 이 대표는 사이트에 글을 올린 사람이 아들이 맞는다며 사과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 씨 측은 그러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씨가 2019년부터 이듬해 말까지 도박을 여러 차례 한 걸로 보고 지난해 10월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이 씨가 실제로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 부분은 불송치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사건들을 돌려보냈는데 경찰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를 받은 이 씨의 상습 도박과 음란 댓글 게시 혐의는 기존대로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다시 송치했지만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마사지업소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원활하지 않아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애초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더 해보라는 취지에서 재수사를 요구했다며 이 씨 본인은 재소환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됐는데요. 미 재무장관이 1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더 강력한 테러 제재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평화안과 관련해 중국과 회담은 바람직하다며 중국에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깜짝 방문. 다음 날인 21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에 이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우크라이나를 찾아 학살당한 민간인들을 추모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키이우로 옮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하고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Firstly, we address the importance of military cooperation. We acknowledge that Ukraine needs our support in these dire moments, and we will provide it.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 옐런 미 재무장관도 우크라이나를 위한 약 13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제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In the coming months, we expect to provide around $10 billion in additional economic support for Ukraine. 옐런 장관은 아울러 테러 제재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미국은 더욱 강력한 제재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7 재무장관들도 올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지원 규모를 390억 달러, 약 50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국이 제안한 평화안을 본 적이 없지만 중국과 회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Ми на рівні дипломатів сигнал цей Китаю передали. Ми хотіли би зустрітись з Китаєм. Це в інтересах сьогодні України. 앞서 중국 외교사령탑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최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 중국 평화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다이빙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도 오늘 새벽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대학 교육 현장도 뒤바꿔 놨습니다. 시도 때도 없는 공습 경보의 단전까지 매 순간이 고비였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만큼은 멈춰서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송재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년째 텅 비어있는 강의실, 방공호로 변해버린 지하체육 단련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1년 동안 변해버린 키이우 대학의 모습입니다. 대학 구성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해 2월 24일부터 날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했다고 말합니다. 먼저 전쟁 발발과 동시에 모든 강의를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Також у нашому університеті є електронний курс, де кожен студент може зайти та подивитися те заняття, якщо, наприклад, він не зміг доєднатися, він може подивитися заняття, може виконати завдання. 하나둘 키이우를 떠나 피신한 학생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일도 매일매일의 과제입니다. 전기 공급이 끊기기 시작한 10월부터는 실시간 강의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기존보다 2배 넘게 길어진 겨울방학. 때마다 고비를 넘어서긴 했지만 예전처럼 학업에 집중하긴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Тобто, якщо я раніше, я могла значно більше зробити. Я мала якось розумові процеси, вони краще працювали, звісно, без стресу. 하지만 전쟁도 교육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Because we need to educate the generation that is living through the war. We owe them. Це науковий фронт. І наші військові часто говорять нам, що
Ми воюємо для того, щоб ви теж тут тримали оборону. 그런 만큼 최소한의 인원일지라도 의식적으로 더 자주 대학에 모이고 있습니다. 봄을 맞이하는 우크라이나 기념일에 열린 학생들의 자선 행사. 직접 만든 전통 음식과 춤, 노래를 나누면서 전장의 군인들을 위한 성금을 모았습니다. 교육을 이번 전쟁의 최후 방어선, 즉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 평가한 이들은 오늘도 이곳 대학을 지키고 있습니다. 키이우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국정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소속 간부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노조는 국정원 직원이 기자라고 신분을 속여 사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과 안석태 경남지부장 소지품 등을 뒤지는 모습입니다. 비슷한 시각 국정원은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지회와 강인석 부지회장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전 8시 반쯤 시작한 압수수색은 정오쯤 끝났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한 자주통일 민중전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게 어떤 혐의입니까? 혐의 입증할 만한 물건. 노조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적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찰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노조 측은 국정원 직원이 기자라고 신분을 속이고 기자회견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인가요?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그러고는 갑자기 몸을 돌려서 이제 도망을 가려고 했고,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촬영을 하고 있던 단말기와 그리고 가방에 있던 신분증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선명하게 박힌 자켓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기자라고 사칭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조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직원이 다쳤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국방부 대변인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최근 저서에서 역술인 천공의 한남동 관저 방문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책 내용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제기돼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게 방첩사의 설명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국방부 대변인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재직 당시 사용한 PC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압수수색 어떻게 진행됐나요? 어떤 물품 수거하셨는지요? 혐의는 발견됐습니까? 이에 앞서 방첩사는 부 전 대변인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방첩사는 부 전 대변인의 최근 저서 내용과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수사에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서에는 국방부 대변인 재직 당시 참석한 당국자와의 대화 내용, 한미 국방장관의 회담 당시 대화 내용 등이 실렸는데 방첩사는 이 같은 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기록된 내용이 군사기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이 같은 책에 역술인 천공이 한남동 관저를 둘러봤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사실무근이라며 경찰에 고발해 별도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첩사는 주로 군인을 대상으로 군사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지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자동차 운반용 대형 화물차들이 불법 주차와 불법 유턴을 일삼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차량 출고센터가 다른 업체들이 보낸 운반 트럭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형 자동차 운반 트럭이 길가에 서 있습니다. 잠시 뒤 승용차 한 대가 달려와 위험하게 불법 유턴을 하고 트럭에 올라탑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차량 출고센터 근처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주민들은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유도봉과 단속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이곳에서 버젓이 상차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주차에 불법 유턴이 자주 벌어지다 보니 동네 주민들은 근처를 지나기가 항상 불안합니다. 뭐 저기 요 신호등 있잖아요. 위에 사거리 신호등 있는데 거기 뭐 신호 위반해서 뉴턴 마음대로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확인 결과 현대차 계열사나 협력업체가 아닌 곳에서 보내는 화물차를 출고센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보안 문제와 공간 부족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해 화물차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탁송 기사들은 인수하는 차량 대수만큼 출고센터에서 운반 트럭까지 오가는 수고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4대를 지금 안에서 다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럼 계속 걸어가서? 안 힘드세요? 그렇다 보니 인근에 아예 전용 주차장을 확보해 출고센터를 왕복하는 렌터카 업체도 생겨났습니다. 렌터카 업체들은 왜 편리하게 현대차 직영 탁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걸까?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협력업체를 통해 배송하는 게 탁송 서비스보다 2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편의를 위해, 렌터카 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좀 그런 대기업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법규를 잘 지켜주고 좀 그랬으면 저희가 좀 더 안전하게 좀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산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거리 주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정형 단속 카메라를 발주하고 있고 3월에는 설치 완료하여 4월부터는 고정형 단속 카메라로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피해 얼마든지 다른 도로에서 작업이 이뤄질 수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 해결 없이는 위험한 상차 작업을 막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동해로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전략 순항 미사일 화성 2로 총 4발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북한이 동해로 전략 순항 미사일 화성 2 4발을 발사했는데요. 이 미사일 고도와 속도, 거리 등 자세한 재원 등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동해로 쏜 미사일은 전략 순항 미사일 화살 2형입니다. 총 4발을 발사했고요. 또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모발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정밀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유 씨가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최근 코로나 위기로 미뤄뒀던 결혼식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예식장 예약이 어렵고 비용까지 올라 예비 부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식장의 몸값이 높아지면서 부대 서비스를 끼워 팔거나 계약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갑질도 늘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여러 예식장을 알아보고 있는 예비 신부 A씨. 결혼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을 최근 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예식장 예약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고물가 여파로 예식 비용까지 한껏 올랐습니다.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하는 날짜 잡기도 어렵고 또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비슷비슷해서 예쁘다, 인기 많다 하는 홀들은 미리 다 마감이 빨리 돼서 최근 3년 동안 예식 평균 비용이 점점 늘어 올해는 재작년보다 200만 원 넘게 오른 1,39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예비 부부들이 몰리면서 예식장의 갑질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려면 하루만 지나도 상담비를 제외하고 계약금을 되돌려주거나 예식장에서 정해준 업체에서 결혼 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른바 끼워 팔기입니다. 제가 돈을 내면서 이렇게 을이 되는 입장을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30몇 년 살면서. 네.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1,394건. 계약 해제와 관련한 항목이 78%로 가장 많고 끼워 팔기와 같은 부당 행위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50일 안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끼워 팔기를 하면 안 된다는 표준 약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 약관은 업체들의 참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약관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그 약관 조항의 무효를 소송 절차에서 주장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물가의 예식장의 갑질까지 더해지면서 이중고를 겪는 예비 부부들. 아름다운 결혼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푸념마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최근 도심에 사는 길고양이가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유튜브 영상이 공개되면서 길고양이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혐오보다는 길고양이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야생조류 전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길고양이가 도심공원에서 오리를 공격하거나 청설모를 사냥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찍은 유튜버는 길고양이가 토종 야생동물들을 해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먹이 주기를 중단해 개체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의 품에서 벗어나게 되면 천적이 없는 최상위 침입종으로서 토종 야생동물들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이른바 캣맘을 향한 반감 여론까지 더해지며 이 영상은 일약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또 최근 문화재청이 제주 마라도에서 천연기념물 뿔새우리 생존이 고양이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며 대대적인 길고양이 포획을 검토한 것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사는 조류는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폐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부분은 간과한 채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만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튜버가 근거로 제시한 해외 자료들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정적 자료들, 이것들도 다 해외 자료 중 하나일 뿐이고 이거를 또 우리나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길고양이의 생명과 전체 생태계를 함께 고려하는 인간의 책임감 있는 돌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종이 개체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해 서울 등 7대 도시에 서식하는 길고양이는 67만여 마리로 추정됩니다. 서울시는 길고양이가 실제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불암산이나 창덕궁 후원 등 생물종이 다양한 지역에 고양이가 얼마나 출현하는지부터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의 핵심 기관들이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틱톡은 정보 유출 의혹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2016년 혜성처럼 등장한 틱톡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짧은 길이의 동영상인 쇼폼 공유 플랫폼입니다. 특유의 알고리즘으로 사용 중독성이 높아 30억 명이 앱 다운로드를 받는 등 전 세계 앱 다운로드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틱톡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서 중국 정부에 넘겨준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아왔습니다. 미국 영공을 침범해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유럽연합 EU의 핵심 기관들이 미국에 이어 틱톡 사용 금지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It was the beginning of the mandate, a very strong focus on cyber security, protecting our colleagues.
EU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와 EU 평의회는 직원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EU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틱톡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U 집행위 관계자의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업무 시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의 모든 기기에서 틱톡 앱을 삭제해야 합니다. The measure aims to protect the Commission against cybersecurity threats and actions which may be exploited for cyber attacks against the corporate environment of the Commission. EU에 앞서 미국 연방과 주정부 20여 곳은 현재 공무원의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 상태입니다. 미국 의회 또한 틱톡 철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의혹으로 틱톡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오늘 아침은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8도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4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도 영상 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고 아침까지 먼지의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KF80 이상의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교통안전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중서부와 그리고 영남 지역의 대기질이 탁합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는데요. 다행히 늦은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미세먼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아침까지, 동해안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내일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의 최고 15cm, 경북 동해안에도 3에서 8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눈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며 크게 춥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상 1.8도, 광주 3.9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1도, 대구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겠고 휴일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3월 임시국회 소집 시기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을 저지하겠다며 다음 달 6일 이후 임시회를 열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1일 개최를 고수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압박으로 맞섰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3월 한 달을 꽉 채워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국민의힘은 3.1절마저 범죄 혐의자 이재명 방탄기념일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15명 명의로 다음 달 6일부터 임시회를 열자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구실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3월 임시국회도 물샐 틈이 없어야 한다는 심산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오히려 민생을 외면한다며 2월 임시회 뒤 곧장 국회를 열어도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1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가 24시간 내내 일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민생 법안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또 다수당인 민주당 탓이라면서 이와 함께 민주당은 앞서 본회의 직회부를 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월 안에 처리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정부 매입 기준이 되는 쌀 초과 생산량과 가격 하락폭을 조정한 데다 정부 재량권도 넓혀준 만큼 여당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타들어가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에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쌀 의무 매입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과잉 생산을 부추겨 농업 구조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의장 중재안을 더 논의해보겠지만 반드시 2월 처리의 필요성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다시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하고 강행 통과를 위한 명분쌓기용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 농민과 국민께서 결코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임시국회 시작 날짜마저 이재명 방탄 논란 등이 맞물려 거듭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는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앞선 2차례 조사와 마찬가지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측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과정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유권 해석에 착수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며 공식 답변을 요청한 건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당시 권익위는 추미애 장관과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법무부에 수사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대검 공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면죄부를 줬다, 양심을 팔았다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전임 박은정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때 부인이 수사 재판받는 일과 관련해서 이해 충돌이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전현희 위원장 아무리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 갔더라도 법조인 아닙니까? 양심을 팔지 말고 지킬 건 지키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어 감사원도 전현희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유권 해석 발표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내세웠습니다. 권익위의 유권 해석 시스템과 실무진이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 결과를 그대로 존중했고 위원장이 결론에 변경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결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그로부터 2년여 만에 국회에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습니다. 이번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야당이 된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로 볼 수 있는지를 물은 겁니다. 현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 인터넷 매체 더 탐사의 주거 침입 관련해서 고발이 있었고 또 장관 자녀 스펙 의혹 관련해서 또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니까 사적 이해관계는 있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무에 대해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해 충돌인 건 아니죠. 추미애 장관과 동일하게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이 사실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했다면 이해충돌이 될 것이고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유권 해석 요청이 권익위에 공식 접수된 가운데 전 위원장은 SNS에 이해충돌 방지법 주무부처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치권의 불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거로 예상됩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SNS로 불똥은 면하게 됐다, 또 흐지부지 전략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입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인파의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 경찰이 이런 논리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참사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은 경찰청과 서울청 정보분석과장에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 이후에는 친분 있는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가 공직과 장관실에 전달한 결과라며 불똥은 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부장은 대통령실 관계자에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찜찜하다며 경찰 책임이 강화되는 입법을 우려하고 경비국 관계자는 흐지부지 전략으로 시간 끌기라는 답신을 보냅니다. 박 전 부장은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들에게 경찰은 안전 확보의 1차 책임자가 아니라며 지역 축제나 행사에 경찰이 안전 유지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관행을 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부장은 또 헬로윈 행사와 관련해 경찰이 미리 작성해뒀던 보고서 가운데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보고서 한 건만 남기고 나머지 3건은 은폐하라고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 시각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독일 기지에서 하루 12시간씩 전차 운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레오파르트2 전차가 다음 달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인도된다며 독일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현지 시간 20일 북부 문스터 기갑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달부터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독일제 레오파르트2 전차와 마르드 보병 전투 차량의 운용법에 대해 집중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 10주 이상 걸리는 훈련 기간을 5주로 단축해 주 6일 하루 12시간씩 고강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Ми ж сюди не приїхали на відпочинок. Ми тут будемо навчатися і повернемося, і далі будемо продовжувати обороняти разом з побратимами, які там зараз. Вони теж нас будуть дуже чекають, коли ми швидше повернемося з новою технікою і станемо в свої ряди підрозділів.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레오파르트2 전차와 마르드 보병 전투 차량을 다음 달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인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Ziel ist es, bis Ende März werden die Panzer, sowohl die Leoparden als auch die Marder, ausgeliefert werden und dann auch die Ausbildung abgeschlossen sein.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개전 초부터 서방의 레오파르트2 등 주력 전차의 지원을 호소해 왔으나 서방은 해가 바뀐 지난달에야 전차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지원하는 전차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르트2, 영국의 챌린저2 등 모두 3종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전차 지원 규모는 미국 31대와 독일, 폴란드, 영국 각각 14대씩입니다. 여기에 스페인이 레오파르트2 전차 6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밝히는 등 다른 나라들도 주력 전차 제공에 동참하고 있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지난달 1차로 120대에서 140대 사이의 서방 주력 전차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을 맞아 대공세에 나설 것이란 전망 속에 서방 주력 전차의 우크라이나 전장 투입이 임박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앞두고 논의 중인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 합의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3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에 이어 이날도 EU 회원국 간 이견으로 10차 대러 제재안 합의가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을 위해선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데 러시아산 합성 고무와 관련한 제재 적용 면제 여부를 두고 폴란드가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최근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영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현지 시간 23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거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즉 CVID 방식으로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유일한 히토류 생산업체인 MP 머터리얼스가 일본 기업에 직접 히토류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MP 머터리얼스는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채굴하는 히토류를 일본 무역회사인 스미모토 상사에 직접 판매하기로 했는데요. 광산에서 채굴되는 히토류는 대부분 중국으로 보내지고 일본 기업들도 이후 재련을 거친 상품을 중국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약을 통하면 미국과 일본 사이 히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이 배제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인 샘 뱅크만 프리드의 혐의가 더 추가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검찰은 연방법원에 뱅크만 프리드의 혐의 4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된 공소장을 제출해 혐의는 모두 12개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 모두 유죄 시 내려질 수 있는 최대 형량은 115년에서 155년으로 40년이 늘었습니다. 뱅크만 프리드는 현재 미국 펠로엘토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며 재판은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났으며 코로나19가 기본적으로 종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합동방역통제기구는 어제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여전히 국제적, 산발적으로 발생해 완전히 종식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미펑 대변인은 각지에서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예방과 통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 뉴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카페가 용산공원 부지 안에 설치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용산공원을 시민에게 개방하면서 카페 운영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청사에서 직선거리로 300m 남짓 떨어진 이 카페는 기존 미군기지 안에 주거시설을 개조해 만들었고 상호는 어울림으로 정해졌습니다. 해당 카페는 국립용산공원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가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청와대 관람처럼 사전 신청을 받아 공원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통 한우는 값이 비싸서 사 먹기 힘들 때가 많은데요. 반대로 한우 농가는 마블링이 잘 안 됐거나 비선호 부위가 잘 팔리지 않는 게 고민입니다. 이런 저지방 비선호 부위의 맛을 좋게 하는 숙성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고소한 향을 풍기며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소고기. 질기지 않고 맛도 좋아 역시 한우국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식감도 좋고 어떤 그 고기 나름의 어떤 그런 향도 아주 독특하게 나는 게 정말 좋습니다. 보통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소고기는 지방이 고르게 분포한 1등급 이상의 등심이나 안심. 하지만 이곳의 소고기는 지방이 적어 등급이 낮은 등심 안심이나 값이 훨씬 저렴한 부위입니다. 그런데도 인기가 좋은 건 바로 숙성 덕분입니다. 소고기를 냉장 상태에서 일주일 이상 보관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효소에 의해 고기의 근섬유가 분해돼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맛이 좋아집니다. 선호가 이게 갈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담백하고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한우의 시장을 확대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숙성 방법은 건식과 습식 두 가지로 우선 건식은 포장을 벗긴 뒤 효소를 뿌려 냉장 보관하는 겁니다. 습식은 진공 포장한 뒤 냉장 보관하면 되는데 등급이 낮고 지방이 적을수록 보관 기간이 깁니다. 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질기고 또 선호도가 낮은 그런 저지방 부위를 좀 더 연하고 풍미가 좋은 구이용 또는 스테이크용으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고기 맛을 좋게 하는 숙성 기술을 통해 한우 한 마리에서 나오는 고기의 절반에 가까운 저지방 비선호 부위의 소비를 늘림으로써 한우 고기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어제 새벽 6시 5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 도로를 달리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운전자가 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불타 소방서 추산 76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6시쯤 대구 지저동의 자신이 사는 빌라 3층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위층 주민을 때리고 말리러 온 다른 주민에게는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출근길 추위 걱정은 없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8도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으로는 먼지와 또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 다행히 먼지는 늦은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아침까지, 동해안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내일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은 최고 15cm, 경북 동해안에도 3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상 1.8도, 광주는 3.9도, 대구는 5.3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1도, 부산은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다소 강해지겠고요. 휴일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